안녕하세요. 최신 특허TV의 김종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LD라고 불리우는 원자층 증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자층 증착 기술은 시장 규모가 앞으로 29년도까지 연평균 16% 정도 성장할 거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유럽에 한정된 기사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기사들을 찾아봐도 뭐 이건 연평균 31%. 이거는 그 지오 엘리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IR 자료에 나온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17% 정도.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연평균 뭐 5% 정도 성장한다. 뭐 이런 다양한 기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ALD 시장의 그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는 거는 모두 이제 인정되지만 그 어느 정도 성장인지는 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죠. 이렇게 ALD 시장이 증가할 것을,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을 예상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게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미세화에 따라서 이 원자층 진착 기술이 많이 채용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OLED 봉지재에 이게 쓰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 관련해서도 이 ALD 기술이 쓰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서 금속 사이에, 그러니까 패턴 사이에 폭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폭이 줄어드니까 이런 증착하는 그 두께를 매우 얇게 해야 되니까 이런 ALD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OLED 라인의 LG 디스플레이가 ALD 공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OLED 같은 그 유기 물질에는 산소나 수분이 침투하면은 이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ALD 공정이 도입이 추진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OLED 소자를 이렇게 봉지재 같은 것들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한마디로. 다음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분에 취약한 특성 갖고 있어서 이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둘러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특허들을 살펴보면은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바로 ALD 공정을 적용한 그런 특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장비를 만든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이런 태양전지 쪽에서도 ALD 공정이 앞으로 추진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공정과 ALD 공정이 뭐가 다르냐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그 CVD라고 하고 PVD라는 게 있죠. 물리적 진척 방식과 화학적 진척 방식,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 필요한 물질들을 다 한 번에 때려 박아가지고 증착시키는 반면에, 이 ALD 같은 경우는 한층 증착을 시키고, 증착이 되는 물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응체를 집어넣어서 이걸 치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막을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가스를 배출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물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거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이 한 사이클이라 불리우는데, 이런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 바로 한 개의 원자층이 쌓이도록 한다라는 게 바로 ALD 공정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구체를 맨 처음에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퍼지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 남아있는 전구체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반응물을 넣어서 다시 시황 과정 거친 다음에 다시 퍼지 가스를 넣어서 이 옥시던트 같은 반응물 다 없앤 다음에 다시 프리커서 넣고,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원자층이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이렇게 쌓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LD 공정의 기본적인 그 장비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웨이퍼에서 증착 공정이 일어나는 거고, 증착 공정에 필요한 그 프리커서 전구체가 이렇게 공급되고, 그다음에 반응물 들어가는 것도 공급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프리커서를 넣었는데 이제 불필요한 프리커서는 다시 빼내야 되니까, 빼낼 때 바로 요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빼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ALD 그 공정의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회사가 이제 원익 IPS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장비 회사죠. 원익 IPS에서 올해 2월 8일에 공개된 특허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방막 증착 방법이라고 하는 특허인데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장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반도체 웨이퍼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 증착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리커서가 있죠. 전구체 증착의 대상이 되는 그 물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프리커서 있을 테니까 퍼지 가스가 들어가서 없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 가스가 들어가서 치환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퍼지 가스가 들어가 다 치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프리커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자층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특허의 특징은 바로 그 니오뷴이라고 하는 물질을
질화층에 형성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ALD층에 니오뷴이라는 물질을 같이 포함시켜서 형성시키기 위한 그런 특허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니오뷴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게 히토류인데 그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는 히토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열성 금속 원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반도체 소자 제조에 있어서 금속 질화막을 반도체에게 형성시킬 때 부가 원소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정교하게 어떻게 분포를 시킬 것인가,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거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오뷴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게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소재로서 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니오뷴이라는 게 이제 그 몰리브 덴황이라는 소재와 함께 적층돼 가지고 차세대 AI 물질로 쓰인다, AI 반도체 그 소재로 쓰인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니오뷴이라는 게 과연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특허로 많이 나와 있는지 봤는데 그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 꾸준하게 관련 특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원익 IPS가 관련 특허를 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된 특허인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 하이닉스에다가 그 ALD 장비를 납품해가지고 그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홈페이지 가면은 그 시간 분할, 공간 분할을 통해서 최적화시켰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는 20년도 3월에 공개가 된 특허고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인데요. 바로 공간을 좀 분리시켜가지고 그 ALD 공정의 효율을 높인 그런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해결 과제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반응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1공간과 2공간을 분리해가지고 실리콘 방막을 증착시키는 곳과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 이거를 이제 나눠서 처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게 ALD라고 하면은 계속 사이클 돈다 했잖아요. 사이클 도는 게 맨 처음에 그 방막 그 물질인 전구체가 들어가고, 전구체가 들어간 다음에 그 막 치환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그 층을 좀 방막 층을 좀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려는 건데, 그런 그 일련의 사이클을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의 증착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특허의 특징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1공간에서는 바로 이게 프리커서가 딱 들어가고 이게 딱 회전을 해가지고 제2공간을 딱 이렇게 왔었을 때는 이제 그 방막의 그 표면을 개질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공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 효율화를 시켜서 ALD의 최적의 장비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OLED 페로브스카이트 이쪽 태양전지 이쪽에 쓰일 수 있는 특허도 몇 개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22년도 5월 얼마 전에 등록이 된 게 있는데, 발매 명칭이 투습 방지 막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습기를 막는 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OLED라든지 태양전지 그 페로브스카이트 특히 이런 쪽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분을 잘 막는 게 중요한데, 그 수분을 막는 그 봉지재를 바로 ALD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 만들 때 어떠한 재질을 통해서 만들 것인지 그거와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의 봉지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지르코늄 산화물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사용할 때는 바로 식각액이라는 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챔버 내에서 증착 공장이 일어나잖아요. 증착 공장이 챔버 내에서 일어나는데, 챔버에도 이 증착이 되니까 챔버를 빨리빨리 씻어줘야지만 제대로 된 증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챔버에 쌓여가는 챔버 이 장비에서 막 증착이 되어 있는 그걸 씻겨기 위해서는 식각액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씻어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알루미늄이란지 지르코늄 산화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 공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실리콘 계열을 사용하겠다. 봉지재를 실리콘 계열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계열을 바로 이 봉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지르코늄 같은 걸 사용할 때와 달리 그 액체를 사용해 가지고 챔버를 씻어낼 필요가 없고, 기체 이런 식각가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챔버를 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봉지재를 실리콘 계열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리콘 계열의 그 봉지재를 사용할 때 바로 원자층 증착 공정으로 그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특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유리 봉지재 같은 실리콘 계열을 기존에 사용하긴 했죠. 올리디 소재 이거에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플렉서블하게 생산할 수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실리콘 계열 사용한다 해가지고 과연 플렉서블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플렉서블하게 그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는 디스플레이라든지 펠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휘게 만들려면은 바로 TFE라고 하는 이 반막 봉지를 사용하긴 했는데 그 주성 엔지니어에서 나온 특허는 그 실리콘 계열을 사용해가지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나중에 이게 태양전지 관련해가지고 이게 대면적화를 시키려면은 롤투롤 연속 공정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과연 이 실리콘 계열의 그 봉지재가 활용될 수 있는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사가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회사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가 바로 그 RPG라고 하는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플라즈마 세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ALD 관련해 가지고 이 장비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특허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게 22년도 5월에 공개된 특허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의 그 특허고요. 그래서 ALD 공정 시스템에서는 이 공정 웨이퍼가 계속 커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배기가스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웨이퍼가 커지면은 여기 들어가는 프리커서 기체 같은 것도 많아질 테니까 배출되는 가스도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킬 것인가 그거와 관련돼서 만든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특허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ALD 공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 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지금 뉴파워 플라즈마가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더니 이 이제 배출가스를 파우더화 시켜가지고 배출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파우더라 하면 가루죠. 이 기체를 가루화 시키는 건데 이 가루화 시키는 그 율이 90% 이상인 그런 장비를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특허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 배출구로 나오는 여기 배출구죠. 이게 아까 원익 IPS에서 나온 특허에서 따온 그림인데 바로 이 부분이 배출구겠죠. 여기 안으로 가스가 들어간 다음에 배출구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 배출구로 나오는 그 가스들을 파우더화 시켜서 빼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웨이퍼 그 증착 공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배출가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그 플라즈마 형성이 되는 그런 반응기고요. 그다음에 이 반응기에서 그 기체가 반응해가지고 이제 그 파우더가 된 다음에 파우더화 된 게 바로 이 포집기에 모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특허의 특징은 바로 이 펌프의 동작 시간을 연장시켜서 공정 프로세스의 그 공정 시간 확보가 가능한,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율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런 공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플라즈마가 그 배출가스를 파우더화 시켜서 파우더를 밑으로 내려 보내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조에서 파우더화된 것과, 근데 파우더가 100% 되지는 않고 남아있는 배출가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출가스는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보내서 다시 파우더화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순환 공정 중에서 그 파우더가 기존에 만들어진 파우더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이물질이 발생하니까 위쪽에서. 그러니까 파우더가 위로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는 그런 구조 같은 거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배출가스가 들어와서 다시 위로 올라갈 때 파우더는 이러한 구조 장애물에 딱 막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러한 구조의 특허를 내놨다. 뉴파워 플라즈마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사가 지오 엘리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지오 엘리먼트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캐니스터라는 것과 초음파 레벨 센서라는 것,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잘 나가는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자료는 이제 지오 엘리먼트 IR 자료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캐니스터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전구체 같은 것들이, 전구체라고 하면 이제 웨이퍼에서 증착이 될 대상 물질이죠. 이 전구체를 보관하는 그런 용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보관하는 게 왜 어렵냐? 이 전구체가 보통 액체 아니면 고체로 존재하다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증착될 때는 이제 기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체로 들어갈 때 어떻게 기화시킬 것인가, 그 기화기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기술이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캐니스터에서 전구체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래서 꽤 많이 그 사용을 했으면은 이게 더 이상 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빼내서 다른 새로운 장비로 캐니스터를 딱 장착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레벨 센서와 같이 캐니스터의
그 전구체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지 알기 위한 그런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특허를 보면은 22년도 4월에 등록된 특허인데 바로 캐니스터와 관련된 특허입니다. 이 특허에서 말하기를 캐니스터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에 있는 전구체 액체나 고체를 기화시켜서 그 증착 시설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이렇게 캐리어 가스라고 하는 이거를 그 기화시켜서 여기로 들어가게 하는 이 가스가 요걸 기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화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 빨래 말릴 때 비 오는 날에 빨래 말리면 잘 안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래에 묻어 있는 그 물이 액체가 기화가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캐리어 가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면서 여기 있는 액체들을 다 기화시켜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을 때는 기화가 잘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그 처음 그 가스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 많이 기화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여기는 액체가. 근데 일로 가면 갈수록 액체 포화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선 기화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마치 비 오는 날에 우리 대기 상태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니스터에 있는 그 전구체의 잔량이 남아있는 게 최소화되게끔 만든 그런 기화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특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로 이렇게 전구체가 차 있는 이 통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리어 가스에 들어갔을 때 차례차례 통과하게끔 만든다는 거거든요. 차례차례 통과하다 보면은 여기 처음에 있는 그 액체 그 프리커서들부터 기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게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럼 줄어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는 기화가 잘 안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여기 프리커서는 처음부터 기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액체들이 다 없어지고 소진되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프리커서는 꽤 어느 정도 차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차 있다 보니까 이 가스가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도 여기서도 기화가 잘 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커서 액체들이 점차 줄어들더라도 한 통에서 줄어들면은 나중에는 기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통으로 분산시켜서 마지막 통에는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가 기화가 다 되고 마지막에 기화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액체가 가장 끝까지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액체가 다 기화될 때까지 효율적으로 프리커서를 기화시켜서 공급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특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특허를 보면은 이게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통해서 나온 특허예요. 이게 이제 지오 엘리먼트가 참여한 그런 국가 연구 개발 과제인데 이걸 잘 읽어보면은 한솔케미칼과 원익 IPS와 같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면은 그 ALD라든지 뭐 CVD 같은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니까 전구체를 어떻게 그 보관하려는 그 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오 엘리먼트와 협력하는 걸 볼 수 있고 원익 IPS는 뭐 원래 ALD 장비 만드는 회사니까 이게 다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그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에 만든 그런 특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에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셀 크기가 서로 상이하되 점차 작아지게끔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까 보여드렸죠. 이 셀 크기가 점차 작아지게 만드니까 마지막에 결국 남아있는 액체에서 효율적으로 그 기화시킬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특허가 전구체의 레벨 측정, 그러니까 전구체의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인데 이건 21년도 12월에 등록이 된 특허고요. 근데 기존의 그 IR 자료를 보면은 지오 엘리먼트 IR 자료를 보면은 이 레벨 센서를 바로 초음파 방식으로 측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초음파 방식으로 측정했다라는 그런 특허 이분들이 이제 써놓은 특허들을 살펴보니까 만료일이 25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3년도 안 남았는데 3년 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만료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점권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지 좀 살펴봤는데 바로 온도를 통해서 이 레벨을 측정한다는 그런 특허가 나놓은 게 있어요. 바로 이 특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온도 센서를 다른 그 높이에다 이렇게 형성시켜 놓고 이 다른 높이에 있는 온도 센서에서 온도를 각각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의 차이값을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온도값이 같다면은 이 전구체의 온도랑 여기 위에 있는 빈 공간의 온도가 다를 테니까 전구체 내에 이게 같이
센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이 좀 이렇게 전구체가 레벨이 내려와서 여기 요 정도에 차지한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온도와 여기에 있는 온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 달라지는 걸 측정해서 이 전구체의 그 높이를 측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도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특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특허들이 지금 거의 이제 3년 지나면은 독점권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만료될 위기에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이 지오 엘리먼트가 바로 이렇게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허를 통해서 좀 보여지네요. 이런 국가 연구 개발 과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ALD 원자층 증착 기술과 관련된 그런 특허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그 반도체라든지 태양전지 그리고 OLED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